안녕하세요. 2025년부터 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 많으실 텐데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CBAM 대응 전략 보고서입니다. 특히 물류 또 공급망 관점에서 ESG 경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 보니까요. CBAM 직접 영향권에 드는 한국 기업이 한 3,16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. 주로 철강이랑 알루미늄인데 수출액만 해도 이게 7조 7,500억 원. 네, 규모가 상당하죠. 그렇죠. 그런데 좀 놀라운 게 중소기업은 한 10곳 중에 거의 8곳, 78.3%가 CBAM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수출기업 절반 이상, 한 54.9%는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 CBAM의 핵심 과제가 뭔지, 또 실제 성공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당장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그 상황이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. 이게 단순히 인식이 부족하다, 이걸 넘어서서요. 그 대응팀을 제대로 갖춘 기업이 30% 정도고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시스템, 이걸 우리가 MRV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구축한 기업은 40%가 채 안 돼요.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. 네, 특히 그 EU 방법론하고 우리 국내 KETS, 그러니까 한국 배출권 거래제 있잖아요. 네네. 이 둘 사이에 어떤 방법론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배출량을 또 산정하고 그걸 또 검증받아야 하거든요. 이런 기술적인 역량이나 전문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. 예를 들면 EU는 제품 단위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좀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국내 KETS는 보통 사업장 총량 관리에 좀 더 익숙하거든요. 그 데이터의 어떤 기준 자체가 다르군요. 그렇죠. 이런 걸 맞추는 것부터가 좀 도전이고요. 거기다 이제 연간 한 3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 원까지 추산되는 이 재정 부담, 이것도 무시 못하죠. 그렇군요. 데이터 기준 차이부터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길을 찾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좀 발빠르게 전기로 설비에 투자해서 탄소 배출을 한 20% 이상 줄인 그런 저탄소 광판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죠. 덕분에 체코의 TAWSO나 이탈리아 이유사이더 같은 좀 까다로운 유럽 고객사들하고 파트너십도 맺고 또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공급망에도 들어갔다고 하고요.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좋은 사례 같아요. 네. 그리고 기술 혁신 쪽에서는 포스코의 행보를 좀 줄록할 만한데요. 하이렉스라고 이게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데 여기에 무려 2조 원. 2조요? 와. 네, 2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만약 성공하면 기존 고로공법하고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을 무려 70%나 줄일 수 있어요. 70%나요? 이야, 진짜 혁신적인데요. 그렇죠. 당장은 비용 부담이 크겠지만 이런 CBAM 같은 규제가 점점 강화될수록 이런 기술 혁신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근데 이게 또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후지전공이라는 중소기업 사례도 저는 꽤 인상 깊었어요. 네네. 후지전공 사례도 있죠. 여기는 이제 리크로마 같은 전문 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아서 좀 단계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 스코프 1 배출량이라고 하죠. 회사가 직접 배출하는 거요. 네, 직접 배출량. 네, 그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고서도 기한 안에 잘 제출해서 유럽 고객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작은 기업도 전문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외부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좀 조기에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략이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볼 순 없고 핵심만 추려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네, 어떤 것들인가요? 첫째는 역시 CBM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고요.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MRV 시스템 구축 같은 기술 역량 강화, 이게 중요하고요. 셋째는 국내 KETS화에서 우리가 이미 낸 탄소 비용이 있잖아요. 이걸 좀 인정받고 공급망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. 넷째는 장기적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.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비EU 시장을 뚫는
그런 시장 다변화 전략입니다. 아, 여기서 특히 그 세 번째, 국내 탄소 비용 인정받는 부분은 증빙 서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거 제대로 못 챙기면 비용 이중 부담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서류 관리가 핵심이네요. 그럼 당장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뭐 사내 TF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아까 후지 전공처럼 외부 컨설팅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게 시작이죠. 그리고 MRV 시스템, 이거 뭐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기에는 어려울 테니까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좀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효율화가 중요해요. 그리고 정부 지원,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에서 MRV 솔루션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도 한 170개 기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. 네, 지원책이 있죠. 산업도 헬프데스크 번호가 1551-3213. 다시 한번요. 1551-3213번. 여기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.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KETS 비용 증빙 철저히 하는 게 기본이고 또 하나는 좀 저탄소 공급업체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. 그리고 CBAM 인증서를 분기별로 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이에요. 가격 변동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. 분할 매수 같은 거군요. 네, 그런 개념이죠. 궁극적으로는 기술 투자와 함께 그린 브랜딩이 중요해질 겁니다. 단순히 뭐 비용 내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탄소 중립 인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친환경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죠. 네네. 이게 장기적으로는 고객사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현재 CBM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혹시 우리는 뭐 직접 수출하는 품목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? 이게 CBM 대상 품목인 찰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, 건설 같은 후방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거든요. 공급망 전체를 좀 보셔야 합니다. 이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파급력이 너무 클 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CBAM은 분명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. 하지만 현대제철, 포스코, 그리고 중소기업인 후지전공 사례에서 봤듯이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. 결국 핵심은 역시 조기 대응,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,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,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의무이행 단계로 들어가잖아요.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.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현황을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더 늦기 전에 꼭 행동에 나서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CBM 같은 이런 규제 강화를 단순히 또 넘어야 할 산이 생겼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계기로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혁신할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? 좋은 질문이네요. 예를 들면 탄소 배출 줄이는 과정에서 뭐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확 바꾼다든지 아니면 물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그런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. 그러니까 규제 대응을 넘어서서 이걸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방법은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